이건 마법이라며 환호를 보냈고 샘플은 즉시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소식은 미 군납물자를 담당하던 관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80억 인구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도 파리의 예술가도 그리고 서울의 직장인도 우유팩에 양쪽 날개를 잡고 힘을 주어 당깁니다. 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주둥이가 튀어나오는 똑같은 행동. 우리는 이 단순한 동작을 일상이라 부르지만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이것을 천문학적 자본의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유팩의 개봉 방식, 전문 용어로 케이블탑 카툰 오픈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 유제품 패키징의 국제 표준입니다. 지구상에서 소비되는 우유팩의 90%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종이 우유팩의 물량은 추산 불가 수준이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수천억 개 단위입니다. 만약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대한민국에 있고 팩 하나당 단 0.1원의 로열티만 책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1원, 땅에 떨어져도 줍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0.1원에 천억 개를 곱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간 수백억 원, 누적기간 70년을 대입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영업이익을 내는 것과 달리 이것은 제조 원가가 들지 않는 순수한 앉아서 버는 돈, 즉 특허 수입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이 기술 관련 수입은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1953년에 한국, 정확히는 한국인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문제는 발명은 했으나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미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라 불리는 권리 포기이자 한국 산업사에서 가장 뼈아픈 비즈니스 참사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장을 통째로 상납하게 된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그 시작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과 유럽의 미개한 패키징 기술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 미국과 유럽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문명을 누렸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유를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원시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15년 미국의 존 반 워머가 최초로 종이우유팩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삼각지붕 모양 케이블탑의 원형입니다. 유리병의 파손 위험을 없앤 혁신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보관은 완벽했는데 개봉에 대한 설계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유팩은 파라핀 왁스로 두껍게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팩을 열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주방 가위로 윗부분을 싹둑 잘라내거나 과도로 쑤셔서 구멍을 내야 했죠. 만약 소풍을 갔는데 도구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이빨로 물어뜯거나 손가락으로 억지로 찢어야 했고 그 결과는 사방으로 튀는 우유와 너덜너덜해진 종이 쪼가리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가위나 칼 혹은 침 묻은 손가락이 우유와 접촉하는 순간 세균 오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당시 미국 포장산업계는 이 문제를 40년 가까이 방치했다는 점. 종이팩은 원래 자르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40~50년대 미국 특허청 기록을 뒤져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특허가 등장합니다. 별도의 플라스틱 뚜껑을 달거나 끈을 매달아 당기는 방식 등등. 하지만 하나같이 복잡하고 제조 단가가 비쌌으며 공정이 까다로워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단순함, 엔지니어링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가치를 실현한 것은 MIT 공대생도 독일의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한국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변변한 공장 하나 남아있지 않은 이 폐허 속에서 한 청년의 머릿속에 전세계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최첨단 장비가 아닌 한국의 전통놀이 종이접기에서 말이죠. 훗날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게 될 고 신석균 박사입니다. 1953년 서울, 휴전협정은 맺어졌지만 거리는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미군이 나눠주는 구호물자에 의존하던 시절 신석균 박사의 눈에 띈 것은 우유팩을 쥐고 끙끙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위가 없어 팩을 뜯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신 박사의 사고 프로세스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가위를 가져다 주자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가위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자 생각했습니다. 즉 외부 도구를 제거하고 제품 자체의 기능을 내장하는 현대 산업 디자인의 핵심인 일체형 설계에 도전한 겁니다. 그의 해법은 종이접기였습니다. 기존의 우유팩 상단 접착면을 분석해봅시다.
그는 접착된 종이 날개 중 한쪽을 외부로 잡아당기면 안쪽으로 접혀있던 종이가 딸려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주둥이가 형성되는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공학적으로 말하자면 정교한 3차원 종이 밸브 시스템입니다. 우선 평소에는 접착제로 단단히 붙어 있어 내부 액체가 새지 않고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압력도 유지되죠. 하지만 양쪽 날개를 벌리는 순간 접착면이 박리되면서 숨겨져 있던 주둥이가 돌출됩니다. 종이의 탄성을 이용해 주둥이가 모양을 유지하며 액체를 따르기 쉬운 각도를 만듭니다. 가위도 칼도 심지어 깨끗한 손도 필요 없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가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플라스틱 부품을 붙일 필요 없이 기존 종이 재단을 살짝 바꾸면 구현 가능했으니까요. 처음 신박사가 이 아이디어를 주변 미군들에게 보여줬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마법이라며 환호를 보냈고 샘플은 즉시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소식은 미 군납물자를 담당하던 관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탄생했지만 그것을 지킬 울타리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은 특허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행정 공백 상태였고 신석균 박사 역시 사람들이 편하게 쓰면 그만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진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갔고 주인을 잃은 아이디어는 곧바로 사냥감이 됐으니까요. 법조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신석균 박사의 우유팩 발명은 이 격언이 얼마나 잔인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거대 제지기업인 인터내셔널 페이퍼와 스웨덴의 패키징 공룡 테트라팩 등이 이 방식을 공식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이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된 특허가 없었으니까요. 누구의 허락도 로열티 지불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생산 라인을 이 테론 디자인에 맞춰 개조했고 전 세계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케이블탑 방식은 순식간에 국제 표준급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신박사가 당시 미국에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시기 캔 음료의 따개를 발명한 에르멜 프레이즈는 특허 하나로 수천억 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유팩의 소비량은 캔 음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박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한국은 1960, 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빌리러 다닐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유세만 걷어도 국가 예상급 수익이 나왔을 테니까요. 한편 신석균 박사는 우유팩 외에도 평생 4천여 건의 발명을 남겼습니다. 이는 발명왕 에디슨의 1093건을 4배나 압도하는 수치이며 실제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기, 자동응답 전화기의 초기 모델 등 우리 삶을 바꾼 수많은 기술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어였던 우유팩을 놓친 것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교육의 부재, 행정력의 공백, 그리고 기술만 좋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지식재산기구 기준 특허 출원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 출원 1위의 IP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힘, 어쩌면 그것은 70년 전 우유팩 하나를 통째로 뺏겨보며 치러야 했던 비싼 수업료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석균 박사를 비운의 천재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동정할 일이 아니라 복귀해야 할 실패 사례입니다. 좋은 기술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기술만이 돈을 법니다. 법적 보호막이 없는 혁신은 자본주의 정글에서 그저 멋있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우유팩을 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차가운 교훈입니다. 이상 팩트로 인물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